네, 좋습니다. 아이고, 예. 두 번째 수업 바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자, 지난 시간에 콜레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콜레그의 중요성, 오늘의 학습 절차에서 알아봤습니다. 우선, 브릿지에서 가장 많이 깨진다는 내용의 그 1순위가 콜레그라는 거 알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그를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콜레그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승선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업 절차, 콜레그를 완벽히 또 이해하기 위한 오늘의 수업의 절차를 설명했고요. 항법의 대원칙으로 일단 콜레그를 활짝 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콜레그의 개념, 결국에는 선박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조약이라고 설명했고요. 강행적으로 지켜져야 되며 지방규칙, 콜레그를 기반으로 지방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회사안전법과 선박 입출항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콜레그랑 지방규칙이 충돌하게 되면 그 더 세고 강력한 조약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게 보통 각 나라의 지방 규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콜레그 총칙 1조에는 지방 규칙에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결국 오늘은 총칙과 간단한 용어 정의, 선언의 상무를 제외하고는 거의 항법 규정 파트 B 4장부터 19절을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선언의 상무에 대해서 전 시간에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선언의 상무 규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법은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야 만들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원칙에 따라서 이런 충돌을 예방해야 된다라는 법칙이 선언의 상무 A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콜레그는 충돌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준수해서 만약에 충돌이 나도 책임을 면피할 수 없으니 규칙을 이탈해서라도 결국에 충돌 방지를 하라는 그런 특별법 규정, 특별 규정의 지위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심의 항법, 해양안전심판원 같은 데서 선원의 상무를 50% 가까이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많이 선원의 상무를 이렇게 판결에 활용함에 따라 항법을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한 용어 정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결국 조종 성능을 제한하는 선박이어야 한다. 그런 선박이고요. 항행 중은 이 세 가지 상태가 아닌 상태, 상호시계, 제한시계, 모든 시계 상태의 정의. 제한시계는 판례상 보통 2마일 정도면은, 2마일 미만이면은, 어, 이제 제한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상태 교수님의 컬렉그 암기 한번 마이크 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도 그럼 딱 시작하기 앞서 한 번만 이제 뭐 말하고 갈까요? 마이크 한번 다들 켜주시고. 자, 준비, 시작. Every vessel shall at all All times times proceed at a safe speed so that that she a can take success proper so and that she effective can take action to proper avoid and collision effective and to be action to stopped avoid within collision a and to be distance stopped within a appropriate to the distance prevailing appropriate to circumstances and prevailing conditions. conditions. 좋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다들 많이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콜레그 안전한 속력 규정을 나타낸 거죠.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즉 항상 정선할 수 있는 속도로 안전한 속력을 항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시계 상태의 항법 간단하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은 4장에서 1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그냥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갈 거예요. 4조 적용에서는 2절의 규칙은 모든 시정 상태에 적용한다. 즉, 어떠한 시정 상태, 즉, 제한된 시계, 상호 시계 상태에서도 이 모든 시계 상태의 항법은 일단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항법이다라는 내용의 그런 규정이 적혀져 있고요. 5조 견시에서는 우리가 이제 항행 중이든 무박 중이든 항상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육전 안전한 속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영문으로 읽었던 그 규정이고요.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시정, 조건, 상황에 따라서 정선할 수 있는 속력, 위험한 상황에서 정선할 수 있는 속력으로 항상 안전한 속력을 맞춰서 항행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6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충돌의 위험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Risk of collision, 충돌의 위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요? 김찬영 씨? 는 선박의 저, 방위가 바뀌지 않고 거리가 가까워질 때 그쵸. 충돌의 위험이 아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선박의 컴퍼스 방위가 변하지 않으면서 거리등 가까워질 때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죠. 그리고 8장에서는 이런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을 했을 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는 크게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충분한 시각적 여유를 두고 그리고 적절한 선박 운용설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타선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침로 변침이라든지 이런 엔진 조정을 크게 소폭으로 침로를 변침하는 게 아니라 어, 좀 변침을 크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수로 항법에서는 즉 내로우 채널 좁은 수로 항법에서는 가능한 한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 우연 통항을 해야 되고요. 우선 피항선은 이제 협수로에서 안전하게 통항하는 방법을 피해줘야 되고 횡단이라든지 어, 횡단은 이제 상대선한테 위험이 안 될 시에만 횡단이 가능하고요. 그 뭐 이제 만곡부에서는 만곡부 신호를 이렇게 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 부분은 PPT를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항분리 방식에서는 또 이제 음, TSS, Traffic Separation Schemes에서의 항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통항 분리선이나 분리대에서 떨어져서 즉 중앙으로 항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호시계 상태에서의 항법입니다. 상호시계 상태에서 항법이라고 하면 우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의한 것처럼 다른 선박을 직접 볼 수 있는 상태, 서로 시계 안에 있었을 때의 이 상호시계에서의 항법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범선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고 추월 상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추월선은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추월선을 피해야 한다. 즉, 추월선에 피항물, 추월선이 피항선이 되는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추월하는 상태가 의심이 든다면 추월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선박의 선미등을 볼 수 있고 현등을 볼 수 없는 없는 상태일 때 자신을 추월선이라 부른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주치는 상태에서는 서로 이제 우연변침, 즉 다른 선박의 자연을 보고 지나갈 수 있도록 자연 대 자연, 우연변침이 원칙이고요. 조기에 대각도로 변침을 하는 것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 선박이 모두 피항선이기 때문에 이 마주치는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과실 책임은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횡단하는 상태입니다. 아까 항법의 대원칙에서 우연법칙 중 하나로 나왔는데요. 어, 이 횡단 상태에서 누가 피항선이고 누가 유지선인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정준영 씨? 횡단하는 상태에서 누가 피항선이고 누가 유지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형, 모르겠어요. 준영. 정준영 씨? 어? 아, 나야?
네. 어떻게,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으세요? 그, 횡단하는 상태에서 누가 피행선이고 누가 의지선이죠? 그 다른 선박을 우연에 두는 쪽이 그 음, 진로를 피해야 된다. 그렇죠. 다른 선박으로 우연 쪽이 들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이다. 그러면은요, 유지선은요? 다른 선박을 왼쪽에 두고 있는 선박.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김찬영 씨, 피항선이 자기가 이제 피항선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각도 변침해요. 네, 맞습니다. 조기에 충분한 동작 조기에 대각도 변침을 취하면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반대로 유지선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저요? 뭐 아무나 가능할까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합니다. 그쵸. 유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로와 성력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고요. 독자적인 피항은 가능은 한데 좌연 변침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때는, 그 충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을 때는 유지선도 최선의 협력 동작을 그런 취해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선의 최선의 협력 동작 역시 강제 규정입니다. 서로 피항선의 충돌, 피항하는 동작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때 유지선도 반드시 최선의 협력 동작을 취해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18장 선박 상호 간의 책임 한계, 우리가 아까 또 항법의 대원칙에서 조종 성능이 우열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해야 한다는 법칙을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나오네요. 즉, 아까 그 순서대로 동력선이 범선을 피하고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 흡수제약선, 조종제한선, 조종불능선의 순서대로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하라라는 법칙입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 제한 시계에 놓였을 때 일반적으로 2마일 미만, 2마일 이내의 시계 상태일 때 제한 시계라고 이제 판례상 판단이 되고요. 이때는 안전한 성력으로 항해하며 레이더로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제한된 시계 상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법조문 해석이 필요한 그런 세 가지 경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제 통항 분리 수역에서 항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선의 오른쪽에서 횡단하는 선박이 있어요. 그럼 누가 피항선일까요? 우리가 통항 분리 수역의 정중앙을 항해하고 있고요. 다른 선박은 통항 분리 수역 바깥쪽에 있다가 이 분리 수역을 횡단하는 선박이에요. 누가 피항선일까요? 정원준 씨? 통항 분리 수역 바깥쪽에서 이제 항해하는 선박이요. 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협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협수로를 횡단하는 선박이 피항선이지만 통항 분리수역에서는 이 통항 분리수역을 안전하게 통항하는 선박이 피항선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음, 통항 분리 제도에서 항법에선 규정에서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2조는 어떠한 선박에게도 다른 규정에 의한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 통항 분리 제도를 항행하는 선박은 일반 항법을 지켜야 된다, 적용이 된다. 즉, 추월하는 상태, 마주치는 상태, 횡단하는 상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통항 분리 제도를 통과하고 있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자선의 오른쪽에서 횡단하는 선박이 있다면 이 횡단하는 상태의 일반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선미 쪽으로 이제 피항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협수로 같은 경우에는 만일 이 규정상에 만일 자선의 횡단이 수도나 항로 내에서만 안정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해한다면 그 선박은 협수도나 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된다. 즉 안전하게 협수로를 통하는 선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협수로를 안전하게 항해하는 선박은 유지선이 되고 협수로를 이제 횡단하는 상태의 선박이 피항선이 된다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결이 됐죠. 통항 분리수역과 협수로, 횡단 상태의 피항선의 구분을 우리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추월항법의 우선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추월하는 선박이 극단적으로 조종 불능선이에요. 그리고 추월당하는 선박이 동력선이에요. 항행 능력이 아주 좋은 동력선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피항선이고 누가 유지선일까요? 김찬영 씨. 멍 때리느라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줘요. 네, 만약에 이제 추월하는 상태에서 추월하는 선박이 추월선이 조종 불능선이에요. 그리고 추월당하는 선박이 항행 능력이 아주 좋은 동력선이에요. 누가 피항선이고 누가 유지선일까요? 조종 불능선이 유지선이고, 걔 뭐시냐. 성능 좋은 동력선이 비양선. 네, 역시 이 부분도 당연히 국정원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추월항법에서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notwithstanding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상태 교수님께서 stand 서 있다, with 같이, not 같이 서 있지 않는다. 즉 추월선에 따른 이 규정은 어떠한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추월선은 완전히 추월하여 멀어질 때까지 비추월선의 진로를 펴야 한다. 즉 추월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아까 상호 간의 책임 한계에 따라서 이 조정 성능이 우수한 선박이 열등한 선박을 피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추월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아까 좀 김창영 씨의 의견과는 반대로 조정 성능이 열등한 선박이라 할지라도 추월을 하게 된다면 다른 선박을 추월하게 된다면 그 선박이 피항선이 된다는 거죠. 물론 사실상 조정 불능선이 추월을 할 경우는 없긴 하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추월한다는 것은 애초에 원초적인 위험 요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추월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위험성이 1도 없는 선박인데 굳이 추월을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추월선의 절대적인 피항 의무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정 성능이 떨어지는 선박이 뛰어난 선박을 추월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된다면 더 큰 책임은 조정 성능이 떨어지는 추월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한시계 상태에서의 추월을 하게 된다면은, 추월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부터 물어볼게요. 제한시계 상태에서의 추월이 가능한가요? 아무나 대답할까요? 박준영 씨 지금 계신가? 아니면은 뭐, 정준영 씨라. 안 돼요.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는 안 돼요? 네. 아, 네, 맞습니다. 제한된 시기 상태에서는 우선 추월 금지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왜냐면은 추월항법은 상호시계 내에서 항법이기 때문에 제한시계 상태의 추월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래서 만일 제한시계 상태에서 사고 발생하게 된다면 추월선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2조의 선원의 상무 법칙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아, 과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캡처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콜레그상 명시된 세 가지 시계를 구분하여 적고 각 시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시오. 우리가 아까 설명을 했죠. 모든 시계 상태에서, 제한 시계 상태에서는 제한된 시계 상태의 항법뿐만 아니라 모든 시계 상태의 항법도 적용이 된다. 즉, 모든 시계 상태는 어떠한 시계 상태에서도 지켜야 하는 항법이다.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콜레그랑 지방 규칙의 개념 그리고 상호 간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했고요. 이 콜레그랑 지방 규칙에 어떤 게 우선시 되는지에 대한 또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충돌하게 된다면. 세 번째로는 통합 분리수역과 협스로에서 적용되는 피양선의 차이점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시오. 아까 어떤 규정을 해석해가지고 통합 분리수역에서는 통합 분리수역을 안전하게 통하는 선박이 피행선이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번째로 추월항법의 우선에 관한 내용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시오. 아까 조정 성능이 열등하다 열등하다 할지라도 추월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은 추월선이 과실의 의무를 더 크게 받는다고 했죠. 그러한 내용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 안전한 성력수는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많은 내용을 그냥 한두 줄로 한 줄 정도, 두 줄 정도로만 간략하게 그냥 그냥 적든 요약하면 됩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그냥 중요한 부분만 마지막 거는 적어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또 저 집중해서 질문 있어요.